이렇게 박수가 쪼개져가지고 나올 때가 제일 불리한데, 진짜 박수 받아야 될 시간 제대로 한번 갖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시연구소장 박세혁입니다. 네. 저는 원체 이렇게 제가 있는 곳이 어둡고 뭐 제가 잘 안 찍히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PPT를 안 씁니다. 그리고 눈을 좀 마주치면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원체 시선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좀 특이한 타입이라 이게 훨씬 더 좀 좋으실 거예요. 오늘 아마 지난 주제가 중등 영수국, 대입 영수국을 향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5월 달에 어머님들께 오늘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는데 요거는 저한테 내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입시연구소장에게 바란다. 그래서 다음 달에 원하는 주제가 뭔가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어머님께서 일반고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달라 그거였고요. 3분의 2 어머님들이 묶음은 오늘 이 얘기예요. 지금 뭐 영어 과외만 뭐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뭐 수학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되나요? 뭐 학원에서는 선행만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또 토요일 날 과학반이랑 뭐 국사 무슨 인증시험반을 듣는데 이거 들어도 맞나요? 이런 걸 다 묶으면요. 영수국 사회과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중학교 때 우등상 받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입에 성공을 해서 소위 말하는 초인류대와 의대 거기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들으시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긴 자신감을 갖고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부제에 보면 사실 1%를 만드는 영수국 공부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 뭔가 남들에 앞서가는 이런 1% 상위권들의 어떤 공부법이 있나 보죠. 이렇게. 그죠? 분명히 있나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을 쓰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평가 기준이 뭐길래 안 되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급급해서 지금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걸 어떻게 대비하고 지금 공부와 선행을 어떻게 섞어야 되는가 이 얘기가 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근데 말씀 전에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계신 어머님들과 우리 학생이 소신이 정확하다. 그러면 대학 아무데 나가도 상관없고요. 뭐 어떤 직종을 갖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공부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여기서 소신이라 하면 돈과 명예, 나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도 나는 뭐 행복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찾았다던가. 제가 그런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지력이 짧아요. 논쟁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그래도 제대로 공부시켜서 공부를 하는 김에 공부한 덕을 제대로 보게끔 대학 입시도 그렇고 의대 진학도 그렇고요. 뭐 인류대 진학도 그렇고 제대로 성과를 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만 와 계신 걸로 믿고 오늘 이 주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면요. 1%가 되는 기본이 영어래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리면 이런 그림이 가능할 것 같아요. 1%가 되는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게 영어래요. 영어는 정말 기본인가 봅니다. 영어가 딱 기본이 돼주고 그 다음에 1%가 되는 핵심이 수학이랍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기둥이고요. 이게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을 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요 뭔가 1%를 완성하는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국어와 그다음에 사회와 과학이 이렇게 아마 뭔가 데코레이션, 마감재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사실이 이거예요. 그런데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늘 정말 요거를 얻어가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순서는 영어부터 얘기를 하질 않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어를 맨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도대체 이 공부에 있어서 IQ가 어떤 거를 측정하는 거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이런 비문학 제재를 고민해서 읽어가면서 그걸 이해하고 추론해내고 거기서 대의를 찾아내는 이런 모든 행위가 왜 수학에 있어서의 심화 문제를 푸는 거와 같은 능력인 건지 영어의 독해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걸 좀 말씀드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수학은 여기서는요. 뭐가 도파민을 자극하는 공부고 뭐가 세로토닌을 자극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 뜨고 있는 뭐 세로토닌을 자극하는 공부를 해라 아마 그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선행이 있고 심화가 있는데 선행 심화를 어느 때 언제까지 하는 게 맞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심화를 초고난이도의 심화를 깊게 푸는 이 시간이 IQ 자체를 높이는 시간이고 근본적인 실력을 늘리는 시간인데 요곡지, 요 비문학 풀 때랑 동일한 기제로 움직인다고 해요. 전문가들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영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IQ 얘기도 했고 세로토닌을 어떻게 활용해서 두뇌 자체를 향상시키는 공부법이 뭔지를 얘기했을 테니까 그 전제하에 영어를 잘한다는 것과 학생으로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4월 설명회 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학생으로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먼저 요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수능이 어떤 시험인데 문제는 이 공부법을 이런 공부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공부법을 뭔가 제때 제 노력을 시기적절하게 투입하지 않은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대로 우선 내신서부터 당장 성적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꾸 그 실패를 학습을 해요. 그리고 실패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내면화하는 거죠.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심리학적으로 어떤 기제가 생긴다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습 심리에서 보면 이제 영어에서 두 번째로는 어떤 자기 불구화 전략이라는 이런 전략을 쓴대요. 근데 그게 문제가 20, 30대가 되면 평생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심리학적 기제가 자이가르니크 효과라고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완성 과제, 그러니까 뭐 이루지 못한 첫사랑, 전달하지 못한 편지, 내지 못한 숙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잊지 못하고 계속 장기 기억에 남아있는 삶의 질에 20, 30대의 그 삶의 질에 이 10대 때 학업의 미완성 과제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회과 또 오늘 딱 해가지고 70분 되면 이렇게 마이크를 끈다고 하시니까 핑계김이 아주 잘 됐어요. 뭐 더 드릴 말씀도 없고 레파토리도 없었는데 그래서 70분 안에 사회과학까지 맞춰지면은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거의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이 딱 요거거든요. 여기서 요 부분만 지우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오늘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상위권 아퍼 클래스가 돼서 공부를 하는 게 되느냐. 이게 지금 물론 나 영상으로 보면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또 영상으로 보면 좀 괜찮더라고요. 되게 똑똑해 보여요. 나 진짜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거 뭐 뷔페 같은 데 가서 보면 제가 절 봐도 접시만 봐도 아주 미련해 보이고 그런데 설명은 똑똑하게 잘하더만요. 예.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게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맨 앞에 초록색 글씨로 대치동 출신이 목동 상계동 출신과 비교해서 고교 내신부터 수능까지 왜 앞서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제 이 공부 영수국 사회과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조금 검증된 생각인지는 아무 대치동의 유명한 종합학원이나 국영수 전문학원에 전화를 걸어서 커리큘럼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일 겁니다. 학년별 선행서부터 심화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국어입니다. 국어서부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국어는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설명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과목은 뭘 가르치는 거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졌고 고등학교 때 뭘 평가하고 대학 입시에서는 뭘 평가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요거 대비하고 요렇게 공부해서 요렇게 정복해보자. 모든 과목이 각각 다양하게 뭐 얘기들이 써 있는 것 같아도 요거거든요. 국어도 그럴 텐데 그래도 먼저 요거는 현타의 시간 어떤 거구나를 어머님들 맛보시라고 기출 문제를 하나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4페이지에 보면 대원외고와 대일외고에 2020년도 내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복습 5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저께 그 교수협의회에서 정시를 30% 안으로 묶어야 학점은행제서부터 학생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발표한 게 이제 베리타스 뉴스에도 나왔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시는 줄어들 거라는 것도 5월 설명에 말씀드렸고 정시든 수시든 간에 정시가 하여튼 이렇게 40%를 유지하면서 대안으로 서울대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이 순서로 지금 1, 2차에 거쳐서 나눠서 뽑죠. 1차는 수능으로만 뽑고 2차는 교과, 학생부 교과, 즉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만점 맞고도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2차에서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에 의한 선발을 왜냐하면 이제 하도 이제 셀럽 자제 문제들이 많이 터지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시 수시할 것 없이 이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내신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국어책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모든 책이 수학책처럼 얇아졌습니다. 사회책은 이전에 공통사회책의 두께보다 거의 한 4분의 1로 얇아졌습니다. 지금 통합사회가. 과학책은 뭐 거의 5분의 1로 얇아졌어요. 근데 이게 막 수학처럼 문제만 제기하고 마이크가 자꾸 울리네요. 이게. 그렇죠? 문제만 제기하고 답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재량입니다. 그래서 일과가 고전의 맛보기 국어 일과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거기 자율 탐구 주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더 많은 고전을 감상해 보자.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원외고 1학년 문제는 한문인데 이게 저희 세대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세대는 금성사 교학사 한문 교과서가 다 문장이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심부재어이면 시이 불견하고 이거 다 써야 되나? 청이 불문하며 그 다음에 문하며 식이부지 기미라. 이 대학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기미라.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느니라. 요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로치고 이 주관식으로 차례대로 써라가 대원외고 1학년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일외고 문제는 뭐였냐면 청산결국은 1과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1과는 고전의 맛보기고 2과는 문학평론의 세계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1과에 더 많은 고전 작품을 감상해보자라는 자율탐구 주제로 뭐 세특과제로 과제는 냈겠죠. 뭐 프린트물이라도 나눠주시면서 뭐 여기 나오는 청산별곡과 용비어천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걸 주셨겠죠. 그게 그냥 시험 범위가 된 겁니다. 청산별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그리고 울어라 울어라 하세요. 자곤이러 울어라 하세요. 널 나와 시름 한 나도. 이게 한입니다. 널 나와 시름 한,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이거거든요. 자곤이너 운이 노라 이걸 거고요. 용비어천가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 뛰었고 여름 하난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전의 맛보기라는 일과의 교과서 지문에 나오지도 않는데 내신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고도 크게 다르잖아요. 국어선생님께 여쭤보면 알겠지만 문학책을 부교재로 쓰던가 아니면 EBS 교재를 더 부교재로 써서 교과서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뭐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아마 요걸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가 닿으실 거예요. 이제 2페이지로 가볼게요. 국어에는 문학이란 영역이 있고 비문학이란 영역이 있어요. 근데 문학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뭐 시, 소설, 수필, 그 다음에 희곡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분야별로 읽기 제재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 교과가 다 음미 책까지 다 이 비문학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문학은 아무리 훌륭한 학생도 모든 이 비문학 제재를 다 읽어보고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학은 그게 가능해요. 뭐 암기를 해서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데 비문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이 비문학 제재를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학생 때 키워줘야 되는데 이 비문학을 에서 측정하는 영역이 어떤 제재를 딱 읽고 주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거의 바로 대의를 파악할 수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추론을 하는데 흐름을 얘가 추론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쭉 하다 중간에 갑자기 빈칸을 줘도 흐름상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도 맞는가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상세 정보 같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가 해서 추론력과 판단력. 이게 IQ 테스트에서 보는 것도 추론력과 판단력입니다. 비문학은 이렇게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거 탁탁 뽑아내고 흐름을 바로바로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결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이러거든요. 3년 정도 반복해서 실전 문제, 고난도 문제풀이가 계속 반복돼야 이 달성할 수 있는 경지라고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최소한 중학교 3학년 때 이 글을 딱 읽고 대의를 뽑아내고 흐름을 딱 추론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냐 하면 수능을 갖다 풀었을 때 90점이 나와야 고등학교 가서 그 10점 더 올리는 과정 최하 85점은 나와야 스카이 대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대치동 선생님들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건지 이제 조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그 빈칸은 어머님들 좀 집중하셔서 잘 중요한 거에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국어에는 크게 문학 영역과 비문학 영역이 있는데 문학 영역은 감상의 영역이고 거기 이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 약간 그 잼이 되는데요. 고전문은 암기, 현대문은 감상법 자체를 익혀야 하고 비문학 영역은 분석의 영역으로 붉은 괄호가 있죠. 사실상 IQ의 영역이다. 따라서 중요한 비문학 훈련은 IQ 그 자체를 향상시키거나 익숙할 정도로 반복을 해서 정답률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바로 밑에 나옵니다. 국어는 불편하고 어려운 비문학 제재를 읽고 요때 실력이 향상됩니다. 요때 실력이 향상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심화 문제를 풀 때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비문학 제재를 읽고 배경 지식을 정리해 놓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핵심이 되는 고전문은 원문을 외워야 된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릴 텐데 뭐 훈민정음이나 청산별곡이나 19채 향가 같은 건 거의 줄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수능 최저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신이 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 스카이 진학이 가능한데요. 보통 서울대 같은 경우는 3과목 1등급, 5과목 합의 6등급, 평균 1.2등급 이내를 요구한다. 그래서 수능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보면요. 의대 최저 기준은 전 과목 1등급, 중하위권 의대는 하나 정도 2등급 나오는 수준이다. 그래서 웬만한 학교에서는 전교 1, 2등을 해도 이 수능 최저가 걸려서 이게 아차 싶어서 뭐 수학 하나 2등급 나오고 뭐 과탐 하나 2등급 나오면 2등급 2개 나오면 5과목을 합치면 6이 될 수가 없어요. 7로 넘어가죠? 그러면 1, 2등을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국어 이게 자꾸 찍찍거리는데 이거 저거에 스피커에 이게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70점이 나와야 되고 중등 내내 20점 올리는 과정.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90점이 돼서 고등학교 때 10점 더 올리는 정도다. 요겁니다. 이게 지금 정설로 돼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비뇌 인텔리전스 테스트라고 지금은 웩슬러 IQ 검사를 훨씬 많이 쓰는데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어머님들 세대에도 IQ 검사하면 다 이 비뇌 IQ였어요. 우린 고대 비뇌 IQ 그러는데요. 비뇌란 사람이 약간 1904년에 처음 개발해서 1905년서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에서도 이제 스탠포드 비뇌 그래가지고 요 IQ 검사를 쓰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게 머리가 좋다 그러면 웩슬러 검사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요. 거기 빨간 글씨 있는데 거기 조금 위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뇌 검사 그 노란 그 박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판단력, 추론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문제가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으로 IQ 테스트를 하는데 언어 영역의 이 IQ 테스트 문제는 아까 이 비문학의 이런 문제들하고 똑같아요. 비문학은 더 길고 선택지가 더 긴 것뿐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판단력과 추론 능력과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은요. 주의 집중력은 뭐냐면
단기 기억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봤으면 페이지 넘겨서 아까 본 그림과 제일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은 잠깐 빼고 이 능력이 결국 우리 비문학이나 영어 독해나 수학 심화에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하나를 깊게 고민하는 판단력과 추론력이요. 근데 빨간 글씨서부터 볼게요. 언어 영역은 문맥상 비슷한 대체 어휘를 찾는다든가 앞뒤에 나올 내용 추론하는 게 그게 흐름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제 요지 찾기, 문장 완성하기가 있고 수리 영역으로는 수열의 이해. 막 3, 5, 7, 땡 하고 10이라면 거기 9 쓰는 건데 이런 수열을 굉장히 어렵게 내서 측정을 하죠. 공간 능력 이해, 개수 추론, 이동 모양 추론, 비율 반성 추론이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IQ 100이 무조건 평균을 100에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가 15예요. 그러니까 115, 이렇게 85, 여기에 이제 68%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양쪽 끝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0이 표준 2표준 편차고요. 3표준 편차가 145죠. 그러면 이 표준 편차 밖에 2%가 있는 겁니다. 2.2% 여기에요. 여기에. 그리고 3표준 편차 밖으로는 0.1%가 있는데요. 130이 넘으면 두 학년 정도 월반한 내용을 지능지수가 두 학년 정도를 월반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 145가 넘으면 세 학년 정도 월반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국어전문학원이나 수학전문학원 초등부 대치동에 있는 초등부 학원을 보면 대부분 맨 처음에 가자마자 IQ 테스트를 합니다. IQ 테스트를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국어적 역량이라는 것은 이거 별표를 3개 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생소한 지문을 읽고 빠르게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주제 요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자, 이제 국어적 역량이라는 게 생소한 지문을 읽고 빠르게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추론하고 주제 찾고 뭐 이런 거래요. 그럼 그 능력을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왜 수능 90점 이상을 중3에 해놔야 되느냐? 그래야 내신 대비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시험 범위에 급급해서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으면 이해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비문학은 짧은 시간에 되지도 않는다. 그 밑에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반복 심화 훈련에만 몰두해야 되느냐? 비문학 반복 심화 훈련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문학 반복 심화 훈련이라는 건요. 보통 한 달에 2번을 권장하는데요. 고3 모의고사를 자기 실력이 좀 중위권이다 그럼 고2 모의고사를 무조건 뭐 사설 모의고사 한 달에 한 3-4군데 나오잖아요. 2번씩은 계속 레귤러하게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읽고 이 작업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문학 점수가 오릅니다. 그냥 시험범위 있는 국어 책 10번 읽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소한 걸 읽고 추론해보고 해서 채점해서 틀린 거 여기서 내가 잘못 읽었구나. 그 작업을 3년 내내 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그렇게 실전 문제 푸는 작업을 거치려면 최소한 중3 때는 90점은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비문학 반복 심화 훈련에 몰두해서 확실한 1등급, 높은 원점수를 만들어야 정시, 수시 모두 가능한 학생이 된다. 킬러 문제는 다 비문학 파트이다. 거기 조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문학 훈련에 공백이 생기면 문해력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IQ 자체도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존재하는 내신 기간을 거치면서 생소한 비문학 제재를 접하는 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비문학 실전을 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해서 먼저 문학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 하는 겁니다. 향가, 고려, 가요 등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적어드릴게요. 뭐를 외워야 되냐면 향가에선 제망매가라고 있어요. 죽은 누나
생각해서 뭐 생사로난 예의삼에 저이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하단가제나고도 가는 곳을 뭐라고죠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고려가요에서 아까 제가 한 건 청산별곡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우 동동다리 했던 동동. 그다음에 조선으로 오면 악장에 훈민정음이 있어요. 나란 말씀이 중비계 달아 문자와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막 쭉 나가는 거. 그다음에 용비어천가. 어천가의 1장, 2장, 125장은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아까도 2장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시조는 뭐 굳이 암기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가사 중에 관동별곡 중학교 때 반드시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일제강점기로 와서 기미 독립선언문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민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부분이요. 저도 학창시절에 하도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거를 딱 외우고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1년에 4번씩 12번 내신 시험이 있죠. 아마 12번 내신 시험 중에 최소한 주관식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 6번 이상. 그 다음에 객관식이 뭐 하나 섞여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12번 중에 정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번 이상 이 작품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서 고3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다운받아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이건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건 외우지 않고 모르고는 외우지 않고 이걸 푼다는 건 좀 지나친 과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그나마 많은 중학교 때 꼭 외워놓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향가 고려가요 등등 최소한 5편 뭐 외우기 시간 많은 중학교 때 하고 12번 내신 동안 괄호놓기 10번은 만날 거고 모의고사 때도 자주 만날 것이다. 자, 조금 내려가면요. 2번 비문학 나오죠. 전 교과가 은미체까지 비문학의 배경지식의 요소라는 거예요. 배경지식. 배경지식을 아무거나 내진 않습니다. 요즘 정보라는 교과서가 나오고요. 보건이라는 교과서가 나온 이유가 이제 전 영어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이게 이제 영어를 하면 무조건 학생들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요. 영어의 그 리딩 중에서도 킬러 문제라는 뭐 빈칸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소재로 어떤 셈으로 있는가. 그 다음에 국어의 비문학. 그러니까 사회랑 과학은 사회과학 선생님이 가르치더라도 영어 선생님은 왜냐하면 국어 비문학에 나왔던 테마가 다시 영어에 또 그대로 출제되거든요. 요즘 제일 많은 게 뭐 메타버스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인공지능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마저도 이제 정보교과서나 기술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과가 뭐 음악미술은요. 예술 사조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교과 통합 교과적인 그런 지식이 다 비문학의 배경 지식의 요소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국어에서 보는 뭐 비문학 능력은 배경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교과 과정 내에 있는 키워드들은 어느 정도 설명할 정도가 돼야 비문학 문제도 풀지만 서울대 면접 기출 문제들을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언어 같은 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서울대 인문대학 바로 작년에 몇 달 전에 본 시험 면접 문제가 이겁니다. 언어는 시대성, 사회성, 그 다음에 우연성이 있다고 한다. 시대마다 말이 바뀌고 지역마다 말이 다르고 우연성. 그러니까 소년이 소년인 건 우연히 소년인 거지. 이게 필연이라면 미국에도 소년이라 해야 되는데 거긴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문을 딱 주고 밑에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집에 와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면서 스산함을 느꼈다. 스산하다는 말이 없는 강아지는 스산함을 어떻게 느낄까?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대충 썰로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비문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장인이 돼야 돼요. 문제 딱 보고 그게 배경 지식이 짧더라도 문제를 자꾸 많이 풀면 3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 어려운 거 고민하고 막 읽는 동안 세로토닌이 이렇게 막 분비가 되면서 도파민의 쾌락과는 또 다른 포만 만족 이런 게 오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된다면서요. 요즘 뭐 100세까지 삽시다 뭐 건강 뭐 어쩌고 다큐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생각 구조가 그렇게 바뀐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거는 훈련만 하면 비문학 그 문제 자체는 푸는데 이제 또 면접도 있고 그런 세상이다 보니 배경 지식은 풍부하게 좀 익혀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비문학 문단에 조금 이제 밑에 가면 중간 건너뛰기에 좀 그렇긴 한데 밑으로 갈게요. 보면 이런 빨간 글씨 봐요. 아예 안 해도 일정 점수 이상 나오는 게 국어고요. 나이 먹고 풀어도 일정 점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인데요. IQ처럼 언어 영역, 수리 영역은 지능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국어는 한번 주제라고 생각이 되면 훈련해도 잘 안 고쳐지고 나이 먹어도 그걸 계속 주제로 봐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비문학을 반복해서 풀면서 나는 이 비문학 제재의 오답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요 안에 있는 단어, 자주 나온 단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문맥을 이해 못한 사람은 그걸 읽고 그래 자꾸 읽혔던 단어가 나오니까 요거야 하고 이렇게 걸려드는 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 실수를 자주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확 이렇게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생각보다 새 펜인데 요게요. 대치동에 저보다 8살 어린 국어학원 원장님 계세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8살 어린 원장님께서 제가 여자분인데 중3 때는 요렇게 공부하라 그 표를 요렇게 딱 하나 그려줬더니 뭐 대박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제 얘기를 한대요. 저 무슨 어디 원장 선생님 그 영어 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이거 이렇게 그려줬어. 아이유가 광고에서 대박할 때 대박 그러고 대각인데 우리 저 원장님은 대박. 이게 20대와 40대의 차이인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요거 정답입니다. 어머님들. 딱 해서 고전문 암기. 요거의 시간에 30%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풀이. 이거는 중학교 그 문제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교과서 시험범위 적혀 있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생소한 거. 요거는 비문학 풀이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고2, 3 모의고사를 얘기합니다. 이 풀이의 40%의 시간을 그대로 온전히 쏟으셔야 돼요. 중학교 때 꼭 해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주제 찾고 흐름 찾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가요. 거기서도 심화 훈련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중학 교과서 요거 10%. 이건 수업 시간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 10%. 문법은요, 이렇게 써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다시. 이건 맞춤법부터 가면 또 더 정리할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가 배경 지식과 어휘 쌓기인데요. 이거 뭐 독서, 배경 지식, 독서 여기에 꽂혀가지고 독서 중요해 이런 거에 꽂히면 이제 이거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감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끝장이에요. 배경 지식과 어휘는요. 요거는 그냥 수업 요거 이제 10% 그럼 딱 이제 100%거든요. 요거는 모든 수업 시간, 전 수업 시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계속 업로드 돼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업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당장 그 어휘를 다 모르더라도 이렇게 어딘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서울대 간 제자만 너무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안양외고 나와서 서울대 갔던 제자는 본인이 정리한
이 국어 배경 어휘집이 이만한 노트로 한 두세 권대요. 네, 그렇게 정리를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 수학이 이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잠깐 보면서 고등학교 수학은 뭐를 측정하는 과목이다. 그러면 선행은 뭐고 심화는 뭐다. 선행은 어떻게 시키면 되고 심화는 언제까지 어떻게 시켜라. 그 다음에 수학적 능력을 높이는 방법엔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호기심을 자극해서 우리한테 쾌감을 주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키우는 것은 심화다. 세로토닌을 자극하는 심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학은. 그러면 먼저 한번 저거 커리큘럼을 볼게요. 7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이걸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지금 5차 교육과정 때는요. 수학 1이 이제 지금 수학 상하에 비슷하게 해당되고요. 문과는 수학 2-1. 그래서 수 1이 집합과 명제로 들어가갖고 수화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함수,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1이 문과 2-2가 이과인데 2-1서부터는 시작이 행렬에서 시작해서 극한, 미분, 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00년대 들어가시면서 공통수학이 되면서 수 1에 있던 수열이 공통수학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삼각함수까지가 공통수학이고 수열서부터 수 1이었고요. 수 2는 또 이과였어요. 그렇게 편제가 되다가 이번에 통합교과가 되면서 수학 상하가 예전에 공통수학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쉽더라도 중3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딱 전에 선행은 이때 끝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3개월 동안은 1학년 1학기 이 내용을 고 1학년 1학기 내용을 심화를 무조건 잡아 돌려야 됩니다. 모든 학생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특목고라면 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고 1학년 여름방학엔 또 2학기 내용을 심화를 무진장 잡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첫 내신서부터 겨우 좀 비벼댈 수가 있습니다. 수능은 한 3-4문제가 킬러 문제인데요. 내신은 5-6문제 킬러 문제가 나와요. 이 진도표에서 그냥 그거 적으세요. 자, 일반고면은요. 수학상이 중3 겨울방학 때 심화를 무조건 이 4단원을 잡아 돌려야 됩니다.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특목이나 자사를 진학했다면요. 중3 겨울방학 때 수학하에 함수까지 끝내야 됩니다. 함수까지. 집합명제 함수까지 6단원의 심화를 그냥 잡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를 갔을 때 여름방학 때 수학하에 경우의 수까지. 또 조금 갑반고는 그거보다 1-2단원 추가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특목고는요. 특목고 여름방학 때 삼각함수까지 특목고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심화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이때까지 고등학교 보통 요즘은 미적분까지 그냥 이때 끝내 한번 이렇게 시작부터 선행이 한 번은 좀 기본서로 정석 기본이나 센 기본서로 한 번은 끝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만은 그게 되든 안 되든 겨울방학 때는 심화를 돌려야 된다. 무조건이다. 대치동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이런 데서 선행을 해야 돼. 보통 선행에 되게 많이 이 겨울방학 때 치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1, 2, 3 때 선행에 막 치중해서 달려올 때는 오히려 심화를 좀 하고 또 심화를 해야 될 땐 선행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대치동과 목동 상계동의 차이가 여기서 좀 벌어진다고 봐요. 학원 몇 군데 알아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이제 빈칸 위주로 할게요. 좀 시간 문제로. 자, 수학적 능력이라는 거는 심화에 대한 응용력. 이건 호기심 충족과는 별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행을 했어요. 원래 수화식 정도밖에 몰랐는데 방정식으로 막 들어갔어요. 재밌잖아요.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거 제곱 뭐 이런 거 인수분해 이런 거 수화식 하다가 X제곱 플러스 뭐 무슨 5X 플러스 마이너스 6은 뭐 이렇게 0 해갖고 이런 방정식이 막 나와요. 모르던 부분이니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요거는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부분이라 우리 축구 골인 됐을 때 우와 했을 때랑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데 중요한 건 얘는 수학적 능력이 아니라 문학적 능력에 가깝다. 그 빈칸에 돼 있죠. 제가 빈칸 괜히 뚫어놓은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학적 능력은 심화를 놓고 너무 어려운 문제 막 고민해갖고 자기가 풀어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포만감, 그 순간에 자꾸 느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그러니까 중3 때 한 번 진도를 선행을 끝났으면 3년 동안 심화를 반복 돌릴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심화를 3년 돌려야 된다고 권장하거든요. 그럼 고1 때 끝났으면 심화 한 2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의대 가려면 재수 한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건데 뒤에 나옵니다. 지금 시간 문제 때문에 조금 빨리 갈게요. 선행은 도파민, 심화는 세로토닌이라는 건 시대불변의 진실이다. 빈칸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수학은 IQ 검사처럼 구성돼서 지능의 영향이 크다. 근데 자,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과서만 보고 그때그때 했다는 성공담. 아니 이런 아주 특이한 별종들의 성공담이 전체적인 거를 다 망쳐놓는 겁니다. 우선은 정말 그렇게 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이런 성공담은 얘가 우선 딱 교과서만 봐도 그 이면에 뭐 무슨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애예요. 이런 애는. 자, 하나만 예를 들게요. 가우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우스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서요. 1서부터 10까지 더해. 그랬더니 바로 풀어냈대요. 왜? 이거를 이렇게 더해본 거예요. 10서부터 1, 2, 3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9, 8 이렇게 거꾸로 2, 1 이렇게 한 번 더 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얘도 11, 얘도 11 그래서 11이 10번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요거 두 번 더 한 거니까 요거를 반으로 딱 나누면 110을 반으로 나누니까 55. 야, 너 이런 생각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가우스가 선생님이 저한테 문제를 냈다는 건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봤어요. 요런 그냥 문제만 들어도 이지저지지 탁탁탁 되는 애. 뭐 그다지 정상도 아니에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야, 요런 애들, 이런 가우스, 이런 애들이 그러면 얘 1서부터 100도 똑같아요. 여기서 보세요. 1, 2 쭉 해서 100, 그 다음에 99 쭉 해서 1 하면은 이렇게 하면 101, 101, 101이 100번 있잖아요. 그럼 101이 100번 있으니까 10100을 반으로 띵 나누니까 5050입니다. 1서부터 100까지를 더하면. 근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가우스 같은 애들이나 교과서만 딱 보고 교과서 문제를 풀었는데 심화 문제가 풀리더라. 그런 애는 방송에 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처음에 거부터 끝에 걸 더한 거에 2로 나누면 2분의 n 플러스 1이 1서부터 몇 가지의 합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문제 낸 걸 보고 바로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다. 그거 왜냐? 이런 거 많잖아요. 교과서만 보고 그다음에 뭐 학원도 안 다니고 본인은 교과서하고 문제집 딱 하나 봤대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뭐 참고 무슨 뭐 수련장인가? 거짓말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자, 그런 말엔 영향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파란색 글씨입니다. 정의를 놓고 그것만 이용해서 정리를 뽑아내고 정의와 정리만 이용해서 난제를 풀어내는 이것이 입시 수학이고 기본적으로 IQ가 좋거나 아니면 정리를 응용해서 난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고난도 실전 문제를 거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고민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놔 이겁니다. 맨 밑에 줄은 거짓말이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공식을 2000개를 알아야 된다. 연산의 능력이 거의 컴퓨터처럼 돼야 된다. 별별 선생님이 다 계십니다. 절대사실 특히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연산 때문에 수학 포기하는 애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저 어머님들 중에는 애가 다
논리적으로 맞게 풀다가 연산해서 틀리면 그 감정이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저 타야죠, 그죠? 예?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이 로직이 다 맞으면요, 연산이 틀려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연산 문제집 이런 거 던지는 엄마들 정말 안 되십니다, 그거. 응? 거기 빈칸 있죠? 연산 때문에 포기하는 애는 없다. 고차원적 사고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다. 절대 연산 훈련집 이런 거 던져주지 마세요. 저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네. 아무튼 원래 처음에 기획된 건 1시간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다 보니까 자, 심지어는요. 미국 SAT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요. 3.1415가 파이잖아요. 3.14. 그걸 3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름이 만약에 10km다. 그럼 이 둘레가 31.415km가 되는 건데 이걸 30km로 그냥 보라는 건 뭡니까? 연산 복잡하게 문제 안 내겠다는 거죠. 우리도 곧 이렇게 될 거예요. SAT는 다 그냥 파이를 3으로 봅니다. 밑에 조금 중요한 빈칸이 있어요. 레벨업. 언제 능력이 향상되냐? 몰입해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막 고민해서 딱 포만감을 느낄 때 이 구조가 바뀐대요. 뭐 어떻게 실험했대요. 뭐 G노크도 실험하고 이것 좀 말하려면 긴데 그 세로토닌의 만족을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개념학습은 빈칸 나오죠? 개념학습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념학습도 반복하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방정식이면 함수가 많지. 개념학습은 상식이 느는 것입니다. 수학적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대치동에서 대치동뿐만 아니라 좋은 학원이라면 다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자, 공식 2000개를 알아야 된다는 그 어떤 유명한 고등학교 수학 수능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보세요. 이거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막 이랬다고 봐요. y 플러스 z가 7, z 플러스 x는 4다. 이럴 때 x, y, z를 구해라. 이 문제 거기 예제 같은 거 보면요. 이게 굉장히 황당해 보여도 사실은 변변을 다 더하면 이 왼쪽을 더하면 x, y, z가 2번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더했더니 9에다 7, 16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걸 더해서 얘는 8이잖아요. 그럼 x값은 y 플러스 z가 7이니까 x는 1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 말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더하는 이것도 공식으로 만들어서 2000 몇백 개를 그냥 외우면 가서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학생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면서 공부할 일이 없겠죠. 그냥 도파민적 만족만 계속하면서 2000개 정말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킬러 문제 4문제가 과연 정말 그 2000 몇백 개 공식 안에 잡힐까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 문제를 기출하질 않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네요. 수학적 능력이 레벨업 되는 것이 아니고 도파민형 쾌락 충족으로는 지식이 많은 것이고 세로토닌형 만족감 충족으로는 응용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어떤 개념을 하면 중급 심화를 해라 이거죠. 중급까지 고등학교는 중급 심화. 고급 심화나 블랙북 같은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를 딱 마치고 겨울방학 되면서부터 고급 심화를 무조건 잡아 돌려야 됩니다. 정말. 막 일본 문제 뭐까지 막 공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리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몇 번 봤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게 심화를 돌려야 특히 자사고나 특목을 갖다 그러면 그래야 내신 경쟁이 조금이라도 됩니다. 자, 하여튼 제가 7월쯤에 다시 수학하고 이렇게 사탐과탐 묶고 국어 영어를 묶어서 다시 과목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꼭 가지려고 해요. 그 밑에 이제 하이라이트 돼 있죠? 기본을 딱 배우고 나서 중급 심화를 못 풀었다. 자, 중급 심화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풀었다는 거는 심화 문제를 얘가 많이 다뤄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본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중급 심화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과 심화, 그냥 쭉 읽어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애가 하고 싶어 하거나 해도 잘 이해를 한다.
그럼 선행 좀 그냥 쭉쭉 뽑아야 됩니다. 어차피 미적분까지 한번 끝내라고 늘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속도감 있게 하되 심화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학년 것을 심화해라. 빈칸 뚫어놨죠? 자기 학년 것. 깊이 있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뭐 중학교 2학년에 삼각형이 나옵니다만 중2 이 삼각형 문제 심화가 어려워? 고등학교 정석 수열이 어려워? 중2 심화가 어렵다 그럽니다. 심화가 그만큼 고통스럽게 짜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실력이 그때 늘은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어머니? 막 세 자릿수 곱셈 이런 거 했는데 2학년 때 구구단 하면 몇 개 틀리고 뭐 한 자릿수 곱셈도 틀리고 뭐 이러던 내가 세 자릿수 곱셈 3, 4학년 때 막 했더니 1, 2학년 건 막 내가 가르칠 수도 있는 단계가 막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 그 레벨업이 된다 그래요. 응용력이 길러져서 IQ 자체가 올라간다. 보라색 글씨로 돼 있죠. 교육 특구는 이게 이제 잘못된 심화 마케팅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 특구는 학원들이 경쟁적으로 어려운 책을 푼다. 근데 쉬운 책이라도 제대로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원 이름은 제가 촬영이 돼서 말을 못하는데 어디 그래도 유명한 왜 학원과 그 중학교 뭐 천재 만들어준다는 학원, 그 수학 학원 뭐 이런 학원들 보면 수 1, 2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미적분까지 한번 중3 겨울방학 때까지 딱 선행 다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특구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나가는데 쉬운 책으로라도 제대로 끝까지 한번 보는 게 필요하다. 사회나 과학도 심화 단계를 대비해서 중요한 테마를 한번 끝까지 봐야 된다. 특히 보라색 글씨요. 연산의 실수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심화는 그거는 연산을 헷갈리게 꼰 건 심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주로 심화 마케팅이 나온다는 거고 중3 목표치 이게 중요하겠죠. 중3 목표치. 중3 겨울방학에는 시작서부터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까지 심화를 잡아 돌리고 고1 여름방학 때는 삼각함수까지 고1 겨울방학 때는 미적분까지 그러니까 수열까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선행을 해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선행은 중3 학기 중에 아쉬워도 끝내야입니다. 끝내야. 자, 그 밑에 중3 때는 수학 두세 개 정도 틀리는 아이가 여기서 수학 두세 개라는 건 수능입니다. 수능 두세 개, 고3 수능은 두세 개 정도 틀리는 아이가 스카이의 의대를 가는 거예요. 간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정도가 아니다. 아주 최상위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영어 국어는요. 수능 90점 이상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수학은 고1은 1등급, 고2 2등급, 고3 3등급이 나오면 이거 제대로 지금 돼 있는 학생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꼭 서울대 의대 한 300명 정도, 전국에서 3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학생들 말고 스카이 가려면 이거 갖춰놔야 되고요. 1등급은 85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요. 2등급은 75 플러스 마이너스 3, 3등급은 63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특히 스카이와 의대에서 재수생의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수학의 반복은 심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재수생이면 보통 고1 때 끝났으면 한 3번 반복한 학생이고요. 고2 때 끝났으면 한 2번 반복한 학생인데,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 그게 3번, 4번으로 반복이 늘어나잖아요. 수학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고2 때 끝났으면 한 1년이 반복되는 거고, 고1은 2년 반복, 중3 때 끝났어요. 3년간 심화 반복이 3번 가능합니다. 수학 맨 앞부터 미적분책 끝까지는 한 번 정도 기본은 다 풀고 가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노란 박스만 볼게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의대나 서울대를 가는데 이과예요. 근데 미적분 선택한다고 미적만 공부하면 안 되는 게 그 학생부에
확률 통계하고 기하 선택 과목 3개잖아요. 확통, 기하, 미적분. 근데 수학을 다른 거를 이걸 확통이나 기하를 나머지 2과목 선택 안 하면 세특의 학생부에서 약점을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선택을 하라. 그 뜻이에요. 노란 박스는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황색 박스는 이거예요. 의대는 3,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만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게 정설이고요. 수학 만점자가 매 2,700명씩 나온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훈련에 의해서 수학 만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0.1%는요. 40만 명 중에 4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2,700명씩 나온다는 거는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그 점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아까 국어에서는 모든 킬러 문제가 다 비문학이라고 그랬죠? 그쵸? 이 수학입니다. 모든 킬러 문제는 다 심화 문제입니다. 아, 이제 조금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게 지식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국어에서는 비문학, 영어에서는 킬러라고 하는 쓰기 문제, 수학에서는 심화. 요거를 본인이 어렵고 힘들고 시간 걸려서 막 푸는 그 과정. 그러니까 재밌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심화는요. 그때 재미없고 힘들고 요때 기본적인 수학, 지능 그 자체가 향상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만 추리면 수학은 선행을 하고 수능은 3등급 정도 만들어 놓으라는 거고요. 영어, 국어는 수능 1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고등학교 와서 정말 들고 팔 수 있게 좀 해줘라. 만약에 인서울 중위권 정도를 우리 애는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많이 진도를 조금 늦추면 되고요. 차라리 어수룩하게 다 하는 것보다 나는 틀릴 문제는 틀릴래. 그리고 아예 미적분을 아예 안 보고 가서 찍나. 응? 보고 가서 어차피 풀면서 틀리나 찍고 다른 문제 시간 버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대입을 위한 영어. 자, 이제 영어는요.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를 말씀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중3 때 해야 될 과제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응? 그러면 영어도 얼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는 잠깐 9페이지를 볼게요. 거기 보면 수능 영어 문제 분석이 나오죠. 대의 파악입니다. 대의 파악은 자, 이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2시 20분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70분 한다 그러면 3시 반에는 저는 끊어줘야 됩니다. 얼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요. 외국어 영역은 외국어 제재로 대의를 파악하며 얘 뭔 소리 하니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흐름을 추론하고 상세 정보를 취득하는 능력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얘 뭔 소리 하니 그거잖아요. 주제가 뭐니, 제목이 뭐니, 요지가 뭐니, 뭐 주장이 뭐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개발했다는 게 요약문을 어떻게 만드니, 뭐 필자의 심경은 어떨 것 같니? 얘는 그냥 스kim하면서 뭔 소리 하는지 알면 됩니다. 이건 EBS 연계율도 높아요. 상세 정보는요. 재진술이에요. 엄마가 화난 이유는 뭐니? 아니면 뭐 What should the government do?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니? 요런 거 나오는 건데 요런 재진술 문제나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이건 좀 꼼꼼히 읽어야 된다 그런 건데 등등등 도표 그래프 등등 얘도 연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꽤 높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고 요게 바로 세로토닌을 필요로 하는 훈련 영역이에요. 빈칸이에요. 빈칸 4문제 중에 작년 수능에 EBS 연계 그러니까 한 문제만 됐고요. 요 모의고사에 2문제 됐습니다. 자, 그래도 20분 좀 종료라니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온 2번째 칸에 나온 얘기들 있죠? 뭐 재시문 넣기, 사족 빼기 이런 것들은 쓰기예요. 쓰기. 얘가 만약에 글을 쓸 수 있는 애라면
제대로 쓰는 애라면 객관식으로 그 능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로지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뒤에 나올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런 건 쓰기예요. 쓰기 능력이에요. 얘가 글을 제대로 쓰는 애라면 막 뒤섞여 있으면 이 문단 순서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래?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사족, 뭐 흐름에 상관없는 거 빼라 이런 게 이제 쓰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요 능숙한 추론 연습 아까 국어에서 비문학 말씀드렸죠? 그렇게 연습해야 되고 한 3분 정도 그럼 제가 과제가 뭔지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우선은 중3 단기 과제는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딱 알아야 되는 이 문법이 어떤 거냐면 어떤 문법이냐면요 영작을 주관식 문법으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전환을 주관식 문법으로 묻습니다. 모든 학교가 내신이 여기가 다 킬러 문제예요. 일반고도 그렇고 외고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요거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자, 1분 남았어요. 장기 과제는 비문학, 이 쓰기 훈련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의고사 사가지고요. 고3 모의고사 날 똑같이 모의고사 치르고요. 수능 날 수능 똑같이 보고요. 수능 기출문제 같은 거 해서 한 달에 2번은 시간 제한 딱 해가지고 꼭 시험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력을 그렇게 해서 꼭 늘려줘야 돼요. 자, 다른 선생님들도 배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뭐 아쉬운 대로 또 제가 다음에 또 같은 주제 한번 잡아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